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글로벌 상품협팀 이은희입니다. 8월달 이슈톡, 8월달엔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강승희 대표님, 조세열 전무님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강 대표님 뉴스 먼저 들어볼까요? 8월달엔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뉴스 그냥 딱 얘기하라 그러면 AI, 엔비디아 얘기랑 잭슨홀 얘기 두 개밖에 확 뜨잖아요. 근데 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았죠. 너무 많아서 그거 빼고 다른 걸로 찾아보려고 막 이제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결국은 AI 뉴스를 하나 뽑았고요. 그 뉴스는 뭐였냐면 이제 구글이 서비스를 내는데 이제 조금 약간 마이크로소프트에 밀렸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약간 방식을 바꿔서 자기네가 그런 LLM 모델, 그런 인공지능 챗 GPT 같은 그런 모델을 자기네가 클라우드에서 돌리는 거를 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 것, 자기네가 만든 것도 서비스하고, 메타 것도 받아서 서비스하고, 엔트로픽 같은 데 것도 서비스하고, 이러면서 이제 클라우드 자기네 걸 쓰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바꿨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 신제품 얘기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구글 덕스, 뭐, 시트, 슬라이드 이런 거에서 챗 GPT처럼 자기네 엔진이 들어가서 도와주는 비서 역할을 해주는 거를 같이 하겠다. 그래서 얘네는 듀엣 AI라고 부르더라고요. 듀엣 AI 그 안에 또 그거 말고도 또 이제 회의를 하면 자기네 화상으로 구글 미트로 회의를 하면 그걸 요약 정리를 해준대요. 맞아요. 저희 회사는 아니지만 다른 회사들은 그 워크스페이스라고 하죠.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업무실로 사용하는 회사가 꽤 많더라고요. 저희도 그거 써요. 그걸 사용하세요? 구글 미트 뭐 이런 거 맨날 써요. 근데 그걸로 저희는 자료를 공유받으면 열 수가 없어가지고 좀 링크가 그런 상태이긴 한데 역시 머리가 또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팜2 뭐 코디 이런 것처럼 이제 코딩 관련해서 되게 서비스를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코딩이 제일 인공지능이 챗GPT가 제일 잘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친구들도 코딩하는 친구들이 실제로 그 코딩을 도와주는 그런 코파일럿이나 기타 여기 나오는 코디 이런 거를 쓰면은 되게 생산성이 높아지나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되게 잘하는 코딩하는 사람이 있으면 노가다로 열심히 코딩해주는 부분을 코딩해주는 사람이 직원을 많이 뽑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쭉 해준 걸 모아서 똑똑한 분이 한 분이 이제 싹 만들어서 패키징해서 프로덕트를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만드는 거를 코디가 해주나 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완전 또 코딩도 양극화가 되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로 만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작권 가지고 이슈가 생겼잖아요. 특히 이제 그림들 같은 것들, 음악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 또 나온 것 중에 안 보이는 나노 입자 수준의 그림을 워터마크로 집어넣어서 AI가 만들었는지 사람이 그렸는지에 대한 거를 딱 이제 표시가 나게끔 하는 기술을 딥마인드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었대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관련해서 고객들이랑 파트너십을 만들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기네가 서버 다 되는 형태?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로 오히려 더 열심히 가려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들도 쭉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엔비디아, 구글, 클라우드, AI, 뭐 인프라 협업 많이 하겠다. 뭐 LLM도 다른 회사 거 랭귀지 모델들도 자기네가 넣어서 클라우드로 만들어서 그걸 서비스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독점해서 이제 오픈 AI 가는 거랑은 조금 반대로 가는 거죠. 그런 형식으로 가고 있고 메타도 이제 라마라고 이제 출시를 했고 이것도 코딩 잘하나 봐요, 얘도. 그래서 역시 코딩을 다 잘하는구나. 자기들끼리의 랭귀지라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뉴스를 보면서 약간 들었던 생각 중에 그런 거. 그러니까 진짜로 빅테크가 계속 잘못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 많이 자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저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계속 뉴스화되고 필요로 한다고 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잭슨홀 얘기는 이제 뭐 워낙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중국 얘기가 요즘 계속 이제 또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을 저평가다, 사도 되냐, 망했다,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많잖아요. 매일같이 기사 나오는 것 같아요. 매일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뉴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뉴스 두 개나 마찬가지인 건데 일단은 무역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 사인 of 소프트 랜딩이라고 해서 블룸버그에서 나온 이제 트레이드, 무역 트래커라는 지수 같은 걸 만들어서 얘네들이 뉴스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연착륙 조짐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역 데이터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제 좀 연착륙 됐고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공급망도 해소되고. 근데 실제 데이터에서는 그래서 맨날 좋은 뉴스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무역 데이터가 별로다.
그리고 아직도 수출 부진은 심화대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아직 세계 무역이 턴어라운드 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증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이제 뭐 로스앤젤레스 항만 활동, 그다음에 한국 수출, 그다음에 중국, 독일 이런 데서 주요국의 이제 심리들 이런 것들이 위축되고 있다. 그래서 얘네가 10개 지표를 만들어서 그 중에 이제 뒤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 네. 10개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6개가 아직도 정상 범위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 실업률, 성장률 이런 것들을 이제 골디락스인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지금도 주가도 좋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장들은 수요 회복이 아니다. 네. 이런 식의 이제 뉴스가 나고 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이제 부동산 위기 때문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고 기대를 되게 많이 했는데 실제로는 별로다. 거기다 지금 부동산 문제가 터져버려가지고 이제 더 문제잖아요. 네. 네,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연말까지 이제 글로벌 무역 성수기인데 지금 이제 9월부터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지금부터 열심히 이제 한 달 걸려서 배는 가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날라야 이제 12월 달에 파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게 막 붐업이 돼야 되는데 아직 안 된다. 물동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런 뉴스였어요. 그래서 그 뉴스의 뒤에 이제 밑에 펴 나온 게 그 뒷장에 2페이지에 보여드리는 그 모양인데, 네. 제가 이쪽 이제 Z 스코어라는 게 평균이 있고 평균에서 얼마만큼 아래다 위다 이걸 나타내는 스코어를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1보다 넘어가면 이제 네. 아웃라이어가 되는 거죠. 네. 왜 퍼졌다. 그걸 갖다가 이제 표를 만들어 놓은 건데 보니까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쉬핑, 그 다음에 센티먼트, 그 다음에 그 수출 볼륨인데 네. 수출 볼륨에서 한국하고 타이완이 제일 키로 딱 2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타이완 수출이나 코리아 수출은 아직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반도체 쪽은 네. 수출이 잘 덜 되고 있는 게 눈에 확실하게 네. 보이는 것 같았고요. 그 다음에 센티먼트도 보시면 독일, 그 다음에 미국에서의 익스포트, 차이나에서의 새로운 익스포트,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서 전자제품, 그 다음에 이제 쉬핑 같은 경우는 이제 LA, 그 다음에 싱가포르, 홍콩, 발틱 드라이 인덱스 이렇게 해서 10개를 가지고서 했는데 네. 평균보다 아래에 있는 게 6개, 그 다음에 노말인 거 4개, 네. 그 다음에 좋은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나와서 네. 지금도 회복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근거를 대서 뉴스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눈에 확 띄고, 그래서 이거에 연동돼서 세 번째 뉴스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관계가 생각보다 지금 막 단절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생각보다 단절이 안 된다라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잭슨홀 뉴스예요. 그러니까 잭슨홀에서 나온 그 연설하신 분들이 했던 뉴스 그 보고서 중에 한 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뉴스에서 가져온 건데 그게 이제 미국이 중국의 의존도를 축소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실제로 숫자는 많이 줄었어요. 네. 숫자가 줄었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건 줄었는데 중국이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들에서 이제 수입을 하는 거예요. 멕시코, 베트남을. 그랬는데 중국이 얘네들한테 수출한 건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얘가 일로 넣어서 얘 걸 미국이 가져가는 이런 모양이 돼서 네, 그래서 결국 이게 과연 쿠션맥에서 가는 거예요. 쿠션맥에서 가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예. 베트남에 수출했는데 봤더니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 있는 거죠. 뭐 탭까지를 할 수도 있지만 탭까지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모양새가 아니다라는 게 잭슨홀 그 하버드 경제대학원 로라 알파로라는 분께서 논문으로 써가지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옆에 있는 표처럼 멕시코가 차이나로부터 이제 수입해 오는 거죠. 이제 파트너 돼서 왔다 갔다 하는 무역량이 과거 2017년, 2022년도 비교하면서 실제로 네. 거의 17%에서 거의 20%로 갔고, 그리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양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건 줄어들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모양새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든 나라를 해봤는데 다 그렇더라. 그래서 결국은 나쁜 점으로 뭘 지적을 했냐면 이게 결국 인플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중국에서 그냥 수입하면 10원에 수입할 수 있었는데 쿠션이 한번 오면서 12로 들어오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이.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인플레를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로 뉴스에서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네. 역시나 그런 8월 뉴스에 중국의 이야기는 빠질 수가 없었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 전무님 뉴스 한번 네. 들어볼게요. 저도 세 가지 뽑아봤는데요. 이제 첫 네. 번째는 이제 주춤한 원유, 이제 올라가는 휘발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뽑아봤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주유소 가끔씩 가다 보면은 네. 기름값이 슬금슬금 올라오는 것 같은데라는 네, 느낌을 많이 맞아요. 받잖아요. 근데 미국도 보면 휘발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이제 휘발유 가격이 한 60센트 정도 올랐고요.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지금이 이제 연중 최고치. 그러니까 그쵸. 지금 한 3불 이제 오피스라고 이제 유가 데이터 이제 수집하는 업체에서 이제 발표를 한 게 있는데 보면 3.82 정도 된다고 그래요. 미국 평균 가격이. 그다음에 이게 한 60센트 정도 올라간 거고 디젤 가격도 보면은 이제 뭐 이제 연초 대비해서는 한 30센트 정도 줄어든 거긴 하지만 한 달 전 비해서는 40센트 정도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보면 이제 걱정스럽긴 하죠. 이제 인플레 관련해 가지고 이제 2%로 이제 잡으려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휘발유 가격이나 디젤 가격이 올라가면은 사실 유가보다 이게 훨씬 더 CPI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조에서 상당히 좀 신경이 써야 되는 그런 데이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원유 가격은 사실 좀 주춤한 상태거든요. 한동안 네. 이제 확 올라왔다가 지금 한 80불 정도에서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단계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제품인 휘발유하고 디젤 가격은 사실 올라가고 있는 좀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원유로에서 이제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은 품목들이거든요. 두 개는. 네. 하지만은 이제 그 유지보수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보면은 이제 작년에 팬데믹 풀리면서 보면 이제 이동 수요도 굉장히 커지고 하면서 유가들이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휘발유 가격이나 이런 것도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때 그렇기 때문에 보통 가을철에 이제 유지보수 작업들을 하는데 그때 유지보수를 못하고 올해 들어와서 이제 한 데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정제시설에서 보면 유지보수를 갖다가 보통 비수기인 가을에 하는데 이게 그때 못하다 보니까 다 이연해갖고 올해 봄에 이걸 갖다가 유지보수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품 생산을 제대로 못한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이제 제품 생산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제품 가격, 그러니까 휘발유나 디젤 가격이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고요. 여름철이 드라이빙 시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동 수요가 많다 보니까 휘발유, 그다음에 경유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많이 쓰였던 게 지금 현재 가격이 원유 가격은 낮지만은 이제 휘발유 가격하고 디젤 가격이 높아진 그런 요인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럼 계속 올라갈 거냐라고 보면은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지보수 작업도 이제 올해 많이 한 거고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드라이빙 시즌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그렇게 더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지금부터는 이제 사실 원유 가격이 훨씬 더 연동이 많이 되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중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강 대표님 얘기한 것처럼 중국 관련된 그런 뉴스인데요. 이제 싼 건 없다. 인플레이션은 뭐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 미국에서 수입하는 물건 중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제 과거 20년으로 봤었을 때 지금은 이제 최저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뭐 한 20 몇 프로씩 됐는데 네. 지금 한 1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싼 노동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든 제품들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많이 수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싸게 물건을 사갖고 와서 그걸로 해서 인플레이션을 많이 낮추는데 기여를 했었었는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비중이 줄어들고 이제 뭐 리쇼어링이다 아니면은 또 공급선 다변화다 그래서 이제 딴 쪽으로 이제 수입선을 다변화 시키는 거죠. 이제 다른 아시아 국가라든지 뭐 유럽 쪽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오는데 이게 사실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공급선을 다변화 시키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공급선이 다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코스트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한 쿠션을 매겨서 들어오든 아니면은 여기서 수입 못하는 다른 데서 찾다 보면 찾아오더라도 비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렇게 싸게 수입하는 것보다는 이제 단가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중국만의 문제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보면은 중국 말고도 이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아시아 국가의 이제 젊은이들이 공장 가서 일하기 싫어한다는 거죠. 예. 뭐 저희 주변에도 보면은 공장 가서 일하기 점점 더 싫어하고 뭐 다른 나라들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베트남이나 인도나 뭐 이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공장에서 일하기보다는 뭐 배달을 뛴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바뀌다 보니까 사람 구하기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도시 내 청년 그 실업률 같은 경우는 20%가 넘어갔는데 보면 공장에서는 일손이 이제 부족한 형편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도 보면 10년 사이에 공장 쪽에 임금이 2배 넘게 지금 올라간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쪽에서 사람을 갖다 계속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임금을 더 주는 방법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임금 상승 때문에 사실 그 제품 가격을 낮추기는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꼭 뭐 아시아나 뭐 중국뿐만이 아니고 미국 쪽도 마찬가지인 게 얼마 전에 이제 기사 나온 걸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블루 칼라 임금 인상률이 화이트 칼라를 추월을 했거든요. 보면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뭐 프로그래머라든지 뭐 이런 쪽 이제 수요들이 많아서 이제 화이트 칼라 쪽 이제 임금 인상이 굉장히 빨랐으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이후에 이제 계속 돌아가는데 뭐 공장도 그렇고 뭐 식당도 그렇고 뭐 다른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사람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금 인상들 때문에 앞으로는 제품이나 서비스나 더 이상 옛날처럼 이제 싸게 이제 공급되는 거는 찾기 어렵다. 뭐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물가를 더 낮추는 데는 굉장히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당장 뭐 인플레를 갖다 2%로 맞추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할 것 같고 금리 인하도 보면은 뭐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보면 이런 걸 보면은 미국에서 공장이 다 지어지면은 이제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까요? 그럴 날이 올까요? 일단은 이제 네. 생각해 보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네. 공장을 리쇼링해서 미국으로 공장을 옮겼잖아요. 네. 그러면 공장이 2개가 되잖아요. 공장이 2개에서 물건을 열심히 만들면 네. 물건값이 싸져야 되잖아요. 네. 네. 그렇구나. 그렇게 그런 될 식으로. 때까지 오. 그렇게 될 때까지 한참 걸리지 않나요? 한참 걸리지 한참 않나요? 걸릴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이제 공장을 짓는 동안은 어차피 쿠션 맥에서 계속 들어오더라도 비싼 거 써야 되니까 대안이 없잖아요. 로봇으로 만들어진 되게 그런 게 있지 않은 한은. 그래서 뭐 근데 이게 쉽게 보면 물건 값이 한번 올라가면 떨어지는 게 또 사실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쵸, 네. 점점 억지로 더 막 비싸지는 이렇게 일이 전화해가지고 없을 낮추라고 하기 전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네. 마지막 뉴스 들어볼게요. 네, 세 번째는 이제 뭐 그 에너지 전환 관련된 뉴스인데요. 보면은 뭐 최근에 이제 기사들 나온 거 보면 엑손 같은 데서도 보면 이제 탄소 배출 이제 관련해 가지고 유엔 목표 달성하는 게 2050년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리포트도 났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쪽에 이제 뭐 오일 샌드로 유명한 알버타주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 7개월 동안은 이제 신규 뭐 태양광, 뭐 풍력 이런 프로젝트 전부 다 중단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재생에너지 쪽으로 이제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은 그게 생각보다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그 관련된 얘기인데요. 보면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리포트 나온 걸 읽어보면은 이제 보조금 관련된 얘기예요. 보면 네. 미국에서 보면은 연방 정부에서 에너지 관련된 보조금을 갖다가 지급을 하는데 보면은 이제 기존의 에너지 그러니까 뭐 석탄이라든지 뭐 석유, 그다음에 천연가스, 뭐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 관련된 그 보조금 지급액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에너지 지급액을 갖다가 나온 리포트가 있었었는데 전통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한 15% 정도 들어간 반면에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85%가 보조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연방 관련된 그 보조금만 그런 거고, 그러니까 주라든지 지방자치,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승인 얻은 IRA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대규모로 보조금 지급하는 거는 뺀 숫자거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재생에너지 쪽에 들어가는 보조금은 훨씬 더 많다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금액으로 따지면 이제 기존 에너지는 뭐 한 32억 불 정도, 그다음에 이제 그 재생에너지 같은 건 156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보면은 재생에너지 쪽에서 실질적으로 에너지 생산하는 거는 얼마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화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한 80% 정도 생산하고 원자력까지 합치면 한 88%의 에너지가 이제 그쪽에서 생산이 되는데 보조금의 대부분은 다 재생에너지 쪽으로 부족하니까. 가는 거죠. 네.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제 물론 이제 앞으로 봤었을 때 중요하고 그쪽을 갖다 키워야 된다는 그런
뭐 명분이나 뭐 이런 거 있지만은 당장 돈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좀만 이슈가 생긴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이게 좀 우선순위에서 좀 밀릴 가능성도 상당히 좀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는 적어지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 좀 더 이제 경제라든지 이런 게 나온다든지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전환 속도는 점점 더 늦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화석연료의 시대는 생각보다 더 오래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 뉴스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기차를 끄시나요, 두 분은? 아니요, 아직은 그렇지만.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아직. 저도 하면 세 명 다 이제 전기차를 안 타는 거 보면은 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네요. 얼마 전에 뉴스 보면은 이제 뭐 그러더라고요. 명절 때 이렇게 갔다가 저기 충전하려고 가보면은 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충전 못 한다고. 예. 그런 문제도 있고 아직까지는 좀 인프라도 뭐 많이 준비는 해놨다고 하지만 네. 부족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불나는 것보다 주유가 문제일 것 같아요. 예. 네. 몰리면 못할 것 같아서. 네, 출퇴근이야 뭐 된다 하더라도 뭐. 그렇죠. 네. 어디 멀리 가는 거는 어렵겠죠, 네. 지금 아직까지. 8월 달에도 다양한 뉴스가 있었네요. 이게 너무 좋은 게 뻔한 뉴스 아니고 못 봤던 그런 뉴스들을 찾아서 알려주시니까 흥미로운 뉴스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럼 9월 달에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